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행정심판이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그 원고가, 그러니까 청구인이 가장 먼저 호중으로 제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처분서입니다. 그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처분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받아봐야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처분서에는 네가 무슨 법률 위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행정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집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의 어떤 의견을 구할 때도 보면은 카톡 같은 것으로 의견을 구하는 거, 이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메일로 서면을 받아보는 경우가 훨씬 편한, 내가 어떤 기관에서 등기로 우편을 보낸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꼭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한데 메일로 받는다면 언제 어느든지 내가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 어떤 게 있냐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일명 이제 전자문서법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전자문서라고 하는 것이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전자문서가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춘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도 서면으로 본다라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나한테 문서로 송달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내가 동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문서를 받겠다라고 하면은 이메일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문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전자우편은 물론 이제 주로 제가도 이제 저한테 유튜브로 연락이 오면 처분서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처분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문자 메시지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 자체도 이제 서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안이 뭐였냐면, 화성시장이 피고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그 조치명령을 내렸어요. 폐기물 처리법 위반의 문제로.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해라라고 해서 처리명령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 조치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그러한 행정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면 그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칙 규정에 따라서 이제 조치명령을 이행 안 했다라고 하면 그 해당 행정청에서는 고발 조치를 해요. 그러면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실, 그런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는 거죠. 기소가 되고 나서 이제 이 피고인이 나는 정당한 그 처분 명령을 받은 바가 없다. 왜냐하면 처분을 하려고 하면 문서로 하거나 아니면 나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우편으로 받겠다라고 해야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것만 가지고서는 나한테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면에 의한 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그 전자 메일 통해서 한번 그 처분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문자 메시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그 행정기관한테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걸로 충분하다라고 자기가 동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치 명령을 받았고 그 받은 명령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그 의율된 사안에서 그 조치 명령 자체가 이 피고인한테 제대로 송달된 것이 아니고 위법한 송달이었기 때문에 조치 명령 자체가 그러면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치 명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폐기물 처리법 위반의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모든 그 처분 명령 자체라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만 되는 거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카톡이나 아니면 전자 이메일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데 꼭 그 서면에 의해서만 처분이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내 상황에서는 과연 내가 사전에 다른 형태로 서면을 받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전자 이메일로 온 건지 이런 거를 살펴서 과연 나한테 나온 처분 자체가 유효한 처분으로서 제대로 송달이 된 건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사건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유효한 처분서를 송달을 받았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갑 1호증에서는 보통 처분서를 내요. 근데 제가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과장을 하면서 그 청구인의 서류 중에서 과연 처분서가 제대로 붙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판사들도 원고가 제출하는 그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피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적법하게 처분서를 발령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처분서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이 행정쟁송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문자 메시지도 이 처분서의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